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무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에서 22일 수요일까지 청약에 예정되어 있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넥스트칩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넥스트칩은 차량용 및 자율주행차용 시스템 반도체 업체로 자동차 카메라에 탑재가 되는 이미지 처리 프로세스 기술이나 HD 영상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AHD라는 기술 등을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ADAS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ADAS나 자율주행 차량에 필수적인 영상 인식용 시스템 온칩도 출시를 했고, 이러한 제품들을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칩은 지난 19년에 코스닥 상장사인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NCN에서 물적 분할된 다음에 이번에 상장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구주 매출이 있는데 넥스칩은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넥스칩은 이번에 마련한 공모 자금으로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아파치 6라는 것을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아파치 6는 올해 말에 시제품을 출시를 해서 2025년에 양산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품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향후 성장 동력인 ADAS가 차지하는 비중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번 공모 자금으로 자율주행 제품을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양산이 25년이니까 앞으로 3년이나 기다려야지 되는 거죠. 넥스트칩의 청약일은 6월 21일에서 22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6월 24일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넥스트칩은 삼성 스펙 6호와 청약이 겹치고요. NH235 스펙 환불금으로 넥스트칩 청약이 가능합니다. 넥스트칩의 공모가 밴드는 99,000원에서 11,600원이고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11,6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모가는 PER로 산정을 했습니다. 비교회사들의 당기 순이익은 21년 온기 실적으로 계산했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비교회사 평균 PER은 24.55배입니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사용해서 공모가를 계산했습니다. 24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가한 값인 282억을 사용한 주당 평가 가액은 17,181원입니다. 여기에다가 할인율 32.5%에서 42.4%를 곱하면 공모 희망가액 밴드인 9,900원에서 11,600원이 나옵니다. 상당 기준 할인율 32.5%는 2020년 이후 상장한 기술 성장 기업들의 평균 상당 기준 할인율이 25.96%를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할인율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추정 당기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할인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매출을 그냥 크게 잡고 할인율을 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비교회사는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에서는 첫 번째는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유관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차량용 비전, 운전자 보조 및 소프트웨어 등 자율주행 유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비교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사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보다는 여기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차량용 비전이나 운전자 보조 및 소프트웨어 등 자율주행 유관 회사가 좀 더 근접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선정된 비교회사는 어보브 반도체, MC넥스, 칩앤미디어, 텔레칩스 이렇게 4개 회사입니다. 비교회사들의 업종을 보면은 어보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업체고요. MC넥스는 어라운드 뷰나 운전자 졸음 인식이나 차선 인식 등의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업체,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개발도 하고요. 자율주행차용 반도체에다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고, 텔레칩스는 차량용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팹리스 업체인 어버브 반도체나 텔레칩스를 빼더라도 평균 PR이 한 24.71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적용된 PR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회사 업종은 그래도 무난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회사들의 적용 당기 순이익을 보면은 MC넥스의 당기 순이익이 395억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MC넥스의 PER이 18.08배로 적용된 PR인 24.55배보다 낮기 때문에 요 MC넥스가 들어간 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비교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율주행 테마로 PER이 24.55배면은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넥스트칩의 공모가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회사 실적을 보시면은 2021년 당기 순이익이 무려 216억이나 적자입니다. 그리고 2022년 당기 순이익이 188억 적자입니다. 원래 증권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상장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억이나 적자를 보는 것으로 크게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2년 만인 2024년에는 282억 흑자로 개선을 해야지만이 공모가 밴드 상단인 11,600원이 합리적인 가격이 되겠죠? 과연 이 가격이 합리적일지는 기간 수혜직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넥스칩의 공모 규모는 260만 주로 금액으로는 공모가 산당 기준으로 302억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요. 우리사주 조합 배정분 또한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65만 주고요.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대신증권 단독이고 청약 한도인 3만 주까지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고요.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는 계좌를 개설해야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보통인 증권사에 속합니다. 여기 대신증권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청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요 조사 전, 즉 확약 전 데이터로 실제 유통하는 물량은 기간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칩의 시가총액은 2017억으로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은 420억, 21%, 총 유통하는 금액은 721억, 36%입니다. 비슷한 시총의 나레나노텍, 지니너스, 바이오F DNC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초가가 모두 마이너스 10%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지니너스하고 바이오F DNC는 넥스트칩과 동일하게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21년 9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375억, 18%, 총 유통하는 금액이 665억, 34%인 점을 고려하면은 넥스트칩의 기존 주주 물량은 보통에서 나쁜 수준, 총 유통하는 물량 역시 보통에서 나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넥스트칩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미래의 추정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고평가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업종이 자율주행에다가 시스템 반도체로 나쁘지는 않지만 기술 특례 상장은 공모주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최근처럼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유통하는 물량이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까 생각 중입니다. 과연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기관 수혜식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관 수혜식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관 수혜식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넥스트칩 종목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